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공무원 사회 경제 맡고 있는 송정규입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자, 챕터 6 경제활동과 국민소득 볼 차례입니다. 경제활동과 국민소득은 크게 7개의 소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경제활동과 그 형태, 생산, 소비, 분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경제주체와 경제순환 모형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국민소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이런 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성장, 국민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경제성장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물가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섯 번째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와 계수입니다. 7번 국민 경제 균형. 자, 국민 경제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제 활동과 그 형태. 자, 경제 활동에는 크게 생산과 분배와 소비가 있죠. 자, 우리 생산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345쪽 위쪽에 보면은 생산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자, 생산은 경제 주체가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화, 서비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자, 기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우리가 기존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생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생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생산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생산 요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경영이 있는데요. 자, 우리 위에 세 가지는 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 경영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토지는 뭔가요? 땅을 포함한 자연 자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흔히 토지라고 하면 그 땅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학에서는 자연 자원을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로는 뭐 농지, 공장 부지, 광물 자원 등 생산에 투입되는 이런 토지들 혹은 자연 자원들 이런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노동, 인간의 지적 육체적 활동. 자, 우리가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으로 직접 뛴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노동입니다. 자, 얘가 나와 있는데요. 공장 및 사무실 근무 이런 것이 노동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자본, 금융 자본을 포함한 물적 생산 요소, 기계 설비, 의료 설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량의 자본을 투입해야만 하는 것들, 자, 이런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경영은 생산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조직하는 기업가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예가 되겠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거는 분배예요. 자, 345쪽 밑에 표 그 위에 보면은 분배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생산 요소는 대체로 누군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는 지주에게, 노동력은 개인에게 속해 있다. 생산 요소를 소유한 경제 주체에게 그것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요소 소득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소 소득 한번 살펴보죠. 자, 요소소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크게 네 가지의 생산 요소를 살펴봤죠. 토지, 노동, 자본, 그리고 경영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그 생산 요소를 지급한 대가로 받는 것이 요소 소득이죠. 그래서 지대에 대한 토지 사용에 대한 요소 소득은 지대가 되겠고요. 노동을 사용하면 임금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본을 사용을 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대출 이자나 공장 설비 리스료 같은 것이 그 예가 되겠죠. 자, 이윤, 경영을 제공한 대가로 사업 소득을 얻는 것을 이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비 한번 보죠. 소비란 경제 주체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 앞에서 보면 지대, 임금, 이자, 이윤 이런 게 되겠죠. 자, 소득을 통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는 내가 월급을 이번 달에 얼마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겠죠. 자, 최대한 잘 쓰려고 고민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위.
자, 이런 말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주체와 경제 순환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제 주체는 뭔가요? 경제 주체란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뜻한다. 개인도 될 수 있고 집단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경제 주체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는 뭐냐? 가게가 있죠. 가게. 자, 우리 집이 바로 가게입니다. 자, 기업 있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바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뭐 세금을 내라 뭐를 설치한다 이러고 간섭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뭐가 있나요? 해외가 있죠. 자, 외국하고 무역을 통해서 뭐 수출, 수입 등을 하죠. 그리고 해외, 경제 주체 해외도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요소 소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토지, 노동, 그리고 뭐 자본, 그리고 경영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가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자, 가계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요소 소득을 받는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경제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했던 시장은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뭐 공책을 생산하는 사람, 공책을 수요하는 사람 등등 생산물 시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은 생산물, 즉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급의 대가로 판매 수입을 지급한다. 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생산물 시장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알아볼 것은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자, 우리 일전에 공부할 때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부할 때 노동을 제공하고 이제 뭐 그때 예를 들었던 거는 편의점 주인이 수요자가 되는 거였죠. 이런 것이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을 해서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생산 요소 시장은 생산 요소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요소 소득을 지급한다. 뭐 임금, 지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경제 순환 모형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경제 주체 우리 크게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가계, 기업, 정부.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다. 우리 가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혹은 내가 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여러분이 기업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은 편의점에 나가서 알바를 하고 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생산 요소 시장에 나가는 것이죠. 자, 노동뿐 아니라 자본, 토지 이런 것들 모두 가게가 가지고 있고 가게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을 한다. 우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활동의 주체이다. 다음 기업,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자, 가게가 수요하는 그런 물건들 기업이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거죠. 그리고 가게가 공급하는 생산 요소들, 토지, 뭐 노동 이런 것들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활동의 주체다. 자, 다음으로 정부 볼게요. 정부, 조세 부과 및 재정 지출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다 아시죠? 공공재 공공 서비스의 생산. 우리 외부 효과나 이런 것들 공부할 때 알아봤었죠? 민간 경제 활동의 조정과 규제를 들어간다. 자, 각자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계. 우리가 받은 월급, 뭐 소득 혹은 뭐 지대 같은 거를 통해서 최대한 잘 쓰자. 효용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기업.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최대한 많이 팔아가지고 이윤을 최대한 많이 남기자.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죠. 자, 정부.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듯이 정부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예. 우리 간단하게 경제 주체들 중에 기업하고 가계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경제 순환 모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생산물 시장이 되고 여기가 생산 요소 시장이 됩니다. 가계가 기업에게 생산 요소 뭐가 있었죠? 토지, 그리고 노동, 그리고 자본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 소득을 얻습니다. 소득에는 뭐가 있었나요? 토지에는 지대가 있었고 노동에는 임금이 있었고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는 자 이자를 받았었죠. 예, 이런 것이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물 시장, 생산물 시장은 기업이 가게에게 생산물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시장을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겠죠. 자, 지출. 지출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졌죠. 자, 소비는 가게가 쓰는 거고 투자는 기업이 쓰는 걸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 모형 안에서 우리가 국민소득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출 국민소득, 두 번째 생산 국민소득, 그리고 세 번째는 분배 국민소득입니다. 자, 기억 있죠? 우리 기억에서 측정한 것을 지출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지출 국민소득. 그리고 다음 니은에서 측정한 것을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하죠. 생산 국민소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 여기서 측정한 거를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분배 국민소득. 자,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소득은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이제 가계와 기업 두 가지의 경제 주체만 등장하는 간단한 경제 순환 모형이었고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네 개의 경제 주체가 모두 등장하는 좀 더 복잡한 경제 순환 모형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여기 지출 국민소득이 좀 많아졌죠? 소비와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조세를 걷어가고, 그리고 해외 부분과 수입과 수출을 합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림으로 나타내기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자, 경제주체와 경제순환 모형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지출국민소득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 가계와 기업이 각각 소비와 투자를 위해 구입한 생산물 가치의 합. 자, 이것은 조금 좁은 개념이고요. 정부도 여기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계 소비 그리고 자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우리 해외도 있었죠. 해외와 거래한 것을 NX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NX는 Net Export의 약자로 순수출이라는 뜻입니다. 자, 생산 국민소득 한번 봐야 되겠죠? 생산 국민소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GDP 있죠? GDP를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분배 국민소득은 뭔가요? 일정 기간 동안 가계에 지급된 요소소득의 총합. 우리 앞에서 살펴봤을 때 자, Y가 어디 있었냐고요? 미안합니다. Y 여기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Y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배 국민소득 Y 일정 기간 동안 가계에 지급된 요소소득의 총합. 자, 삼면 등가의 법칙. 삼면 등가의 법칙 이 세 가지가 일치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세 가지 측면의 국민소득, 즉 지출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이 사후적으로 일치하는 것, 얘네가 다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민소득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국민소득, 생산 국민소득으로 많이 측정을 하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GDP를 많이 쓰죠. 과거에는 GNP를 많이 썼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국내 총생산은 무엇이냐?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합,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3개월, 즉 분기죠. 분기별로 보거나 아니면 연간, 연간 혹은 분기별로 이것을 본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한 것, 외국 사람이 생산한 것, 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생산 활동을 한 것은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반면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을 한 것은 GDP에 포함이 되겠죠. 자, 최종 생산물이라 하면은 중간 생산물을 뺐다는 얘기죠.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중간 생산물의 가치는 제외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만 측정을 한다. 자, 최종 생산물의 어떤 가치냐? 자, 시장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라 함은 자, 시장 가치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바로 가격이죠. 자, 가격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 시장 가격으로 이것을 측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내 총생산과 비슷한 개념인데 과거엔 이거 많이 썼었죠. 이제 잘 안 쓰는데요. 국민 총생산 한번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거의 같죠. 국내 총생산하고 한 가지 틀린 점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이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에 나가서 혹은 중동에 나가서 생산한 것은 국민 총생산에는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국내 총생산에는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보죠. 자, GDP의 측정 방법, 최종 생산물의 가치. 아까 정의에 따른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총 생산물의 가치, 총 생산물이라 하면은 최종 생산물 더하기 중간 생산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 생산물을 빼면은 결국 최종 생산물의 가치와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합, 모든 부가가치를 더하면 GDP가 측정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GDP 많이 쓰죠? GDP 많이 쓰는데요. 왜 GDP를 쓰냐 하면 자, 어떤 때 쓰나요? 자,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경제가 발전했다, 성장했다. 자, 과거의 GDP와 현재의 GDP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느냐, 퇴보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 측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비교해서 어느 나라의 경제 규모가 더 크냐, 그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GDP에서 우리 또 하나 많이 쓰는 거 1인당 GDP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누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 나라 전체의 GDP는 우리나라보다 높을 수 있지만 1인당 GDP는 더 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의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거 좀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소득. 여기서 이제 GDP 한계 우리가 얘기할 차례죠. GDP 한계. 시장 거래가 아닌 것은 제외가 된다. 자, 주부의 가사노동.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GDP의 특성상 GDP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 자, 지하경제 많은 후진국일수록 지하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겠죠. 이런 것들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생활 수준과 복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 삶의 만족도와 GDP는 항상 비례하지 않음. 예, 그렇죠. GDP가 많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자, 소득의 분배 상태를 보여주지 못함. 자, GDP는 총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GDP만으로 빈부격차를 알 수가 없다. 예,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경제성장. 경제성장은 뭘 의미하느냐? 뭐 뻔하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경제성장이고 국민소득이 내려가면 경제하락이 되겠죠. 자, 경제성장은 뭘로 측정하느냐? 뻔하죠. 경제성장률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GDP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로 퍼센트 단위로 나타내는데요. 경제성장률은 자,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쉽습니다. 이전 연도의 GDP 이게 분모가 되고요. 예. 그리고 해당 연도 GDP에서 많이 했었죠. 우리 변화율 같은 거 나타냈을 때, 자, 이전 연도 GDP, 자, 요것이 되는 거죠. 우리 퍼센트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하면 됩니다. 요것이 경제 성장률이다. 자, 우리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자,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분하는 거죠. 네. 자, 경제 성장률은 명목 GDP가 아닌 실질 GDP로 측정을 합니다. 자,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시겠죠. 명목 GDP는 그냥 우리 측정한 값 그대로의 GDP이고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데이터를 실질 GDP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엄청 가난해서 자, 1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치킨이 10,000원입니다. 치킨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월급을 받아서 한 달에 치킨을 100마리를 사 먹어요. 그래서 나는 치킨을 한 달에 100마리를 소비를 한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자, 내 소득이 올라갔어요. 얼마로 올라갔죠? 자, 뭐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한번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변화가 바로 명목 GDP입니다. 100만 원에서 내 소득이 120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변화가 명목 GDP에 가까운 변화고요. 자, 그럼 실질 GDP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서 치킨 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나는 120개의 치킨을 한 달에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치킨 가격이 12,000원으로 올랐다. 자, 치킨이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월급이 오르기 전에도 나는 치킨 100마리를 사 먹었고 그리고 월급이 오른 후에도 치킨 100마리를 사 먹습니다. 자, 나의 생활 수준이 변했나요? 아니죠. 똑같이 치킨 100마리를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실질 GDP상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킨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나는 120만 원을 소비할 수 120마리의 치킨을 한 달에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실질 GDP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명목 GDP하고 실질 GDP는. 그리고 GDP의 변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 성장의 요인 한번 보죠. 경제 성장은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총 생산의 증가를 뜻합니다. 이는 생산 요소의 투입이 증가할 때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생산 요소 우리 뭐
한번 살펴보죠.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죠. 자, 일국의 토지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새만금 간척 사업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 토지는 많이 변하지 않고, 뭐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 토지의 변화는 미미하겠죠. 토지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노동, 노동력, 사람이 많아지면 노동이 투입이 많아지겠죠. 인구 증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이런 것도 자 노동의 증가에 포함되겠습니다. 자본, 자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뭐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우리나라에 송금이 돼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자본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겠죠. 자, 기술의 발달도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 기술의 발달은 똑같은 토지, 노동, 자본, 한정된 생산 요소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기술이 발달하면. 예. 그래서 기술의 발달도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경제 성장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10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